안녕하세요. 오마이갓입니다. 2014년 1월 11일 드디어 2차로 자재가 들어옵니다. 이제야 저금통 털어서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1200 정도 지출합니다. 나머지 내장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재들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구상해야 합니다. 기본 단열재 합판 석고보드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실내 가구며 문틀, 문짝까지 만들기로 작정한지라 그에 따른 자재들도 최대한 준비합니다. 물론 모든 품목들을 한 곳에서 주문할 수는 없기에 온오프라인을 모두 검색합니다. 실내 화목난로도 들였고 보일러도 가동되니 올겨울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단열 작업, 계단 작업, 합판 작업, 타일 작업 등등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그럼 또 시작해 볼까요? 참, 그리고 혼자서 하는 작업이라 시공하는 과정이 일관성이 없어 혼란스럽긴 하지만 웬만한 시공 절차는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2차로 마감 자재들을 준비합니다. 단열재, 구조재, 집성판재, 미송합판, 각재, 석고보드, OSB, MDF, 레프터벤트, 기밀방습지, 철물, 건네일, 글루, 테이프 등등 하나하나 수량과 목록을 체크합니다. 화물차에서 자재를 내리기 위해 크레인이 동원됩니다. 35만원이었던가? 실제 건축 비용 중에는 이런 비용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나중에 계산되지 않는 잊어먹는 비용 말입니다. 자재들을 실내로 이동하여 적재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작업인 것이 아무렇게나 자재를 쌓아 놓았다가는 작업 공정에 따라 자재를 옮기느라 세월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시공 일정에 맞추어 적재적소에 자재를 적재합니다. 2층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동시에 전층에 자재가 투입되어야 할 것인가에 따라 자재를 사방에 분산하여 쌓아둡니다. 저토록 많은 자재를 옮기는 것도 고역입니다. 특히나 무게가 나가는 합판 석고보드 OSB 구조목을 각 층과 비닐하우스에 분산 배치하는데 진을 빠지게 합니다. 2층이 다락에 합판을 올립니다. 바닥용인 OSB 18mm TNG를 혼자서 다락에 올리기 위해서는 난이도 높은 서커스가 벌어집니다. 우선 끙차하고 합판 윗부분을 다락 장선에 걸친 다음 합판 아랫부분을 사다리에 또 걸칩니다. TNG 합판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4피트 8피트 18T 규격인데 양팔을 벌려 겨우 짧은 곳을 잡아 올려서 2층까지 계단을 따라 올리고 거기서 또 다락으로 올려야 하는 쇼를 혼자서 연출합니다. 우선 거실 쪽부터 단열재 작업을 합니다. 단열재를 먼저 시공하여야 나머지 겨울 동안 추위를 막아준다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도 부피가 큰 단열재를 빠르게 소진시켜야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층부터 벽체와 천정장선에 단열재를 시공합니다. 단열재의 성분이 유리섬유인지라 마스크와 방진복을 착용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다지 껄끄럽지는 않습니다. 1층 위 다락에 레프터벤트와 단열재를 시공합니다. 레프터벤트는 서마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용마로 벤트로 배출될 수 있도록 이어주는 벤트로서 석가래 사이에 시공되는 단열재 위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1층 단열재를 시공한 상태에서 난로를 켜봅니다. 왠지 기분상 훨씬 따뜻해진 느낌이지만 어디선가 찬 공기가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경사가 진 끝부분은 손끝이 겨우 닿지만 단열재를 충분한 길이로 절단하여 1층 벽체 상단까지 밀어 넣습니다. 그야말로 빈틈없이 단열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뺏거나 모서리진 곳에도 온갖 수단을 써서 꾸역꾸역 채워 넣습니다. 이런 곳은 못이나 타카핀이 튀어나와 있어 절묘한 손놀림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같이 내려와도 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지만 어거지로 자리를 만들어 잠시나마 쉬어갑니다. 보일러 틀고 난로에 불 붙이면 버틸만 합니다. 2층이 다락에 레프터벤트와 단열재를 시공합니다. 합판을 고정하지 않은 채로 우선 벤트와 단열재를 먼저 시공합니다. 합판을 고정하지 않는 이유는 단열재 시공 후 기밀 방습지를 최대한 아래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기밀 방습지를 시공합니다. 듀폰의 기밀 방습지 에어가드 SD5를 시공합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기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공하는 것인데 기후와 상관없이 결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방습지 하단을 최대한 내려 아래층 벽면 상부까지 덮게 합니다. 아래층에서 그 위로 방습지를 입혀 시공하면 그나마 빈틈이 많이 줄어들겠지요. 이번에는 애들까지 내려와서 난민 생활을 체험합니다. 그나마 호들갑 떠는 애들이 없어 다행입니다. 애들이 셋인데 이 정도면 애 구하고 사는 거 아닌가요?
방습지를 빈틈없이 둘러주고 서로 겹치는 부분은 전용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이래서야 석가래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모르겠다고 하겠지만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2층 위 다락의 합판 작업을 합니다. 이왕 시작한 다락 작업은 최대한 마무리 짓고 내려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주택의 제일 위쪽이며 다락의 바닥을 시공해버리면 더 이상 자재를 올리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목재 합판의 절단 작업이 거의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먼지와 짜투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저 덤프 트럭은 우리 집에 온 게 아니고 아래 감자창고 공사 현장에 왔다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절대 제가 안 밀었습니다. 이 길 상태로 10월까지 지냈습니다. 외부의 메인 배전함을 정리합니다. 1인 다역을 하는 처지라 실내 작업 중에도 간간히 주변 정리 작업도 합니다. 배전반 주변으로 전선들이 너무 엉망으로 엉켜 있어 과감히 잘라내며 정리를 합니다. 2층 위 다락의 석고보드를 시공합니다. 합판 위로 석고보드를 시공합니다. 콘센트 스위치 전등의 위치에 전선을 빼내면서 작업하는데 차라리 층고가 낮은 게 편하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합판 석고보드 이렇게 시공하여 놓으니 그럭저럭 다락의 모양은 나오네요. 이 다락은 몸을 조금 숙여야 합니다. 칼라 타일을 설치하는 바람에 이 모양입니다. 2014년 4월 4일 눈이 많이 내렸네요. 2009년 토지를 구입할 때는 앙상하고 어렸던 단풍나무들이 가지를 키우며 상당히 자랐습니다. 4월이면 꼭 마지막 눈을 내려주는군요. 2층이 다락에 석고보드를 모두 부착하였습니다. 이 위에 퍼티 작업과 샌딩 작업, 도색 작업 등 남은 일의 양의 한숨만 나옵니다. 하다 보면 언젠가 끝이 있겠지요. 1, 2층 내벽면에 일정 높이의 진열장 역할을 하도록 공간을 뚫어놓고 나머지 부분에 단열재를 시공합니다. 외벽면에는 이런 짓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즉흥적인 발상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도 합판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죠. 도대체 뭘로 마무리를 해야 할는지 인테리어에 대한 공부도 필요해 보입니다. 2층 위 다락까지의 계단을 시공합니다. 이제 2층 위 다락으로 올라갈 넓은 자재는 더 이상 없기에 자잘한 작업을 위해 계단을 만들 단계입니다. 1층 계단을 만들었을 때와 마찬가지 과정의 작업을 합니다. 3조의 2x12 구조목을 동일한 모양으로 틀을 만드는데 1, 2층과는 틀린 점은 경사도가 1층보다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1, 2층의 계단은 앞으로 올라서 180도 되돌아 올라가는 형태인데 2층에서 다락까지는 앞으로 올라서 90도 꺾어 올라가는 형태라서 그렇습니다. 계단의 높이와 넓이에 변화를 주고 방향을 꺾는 부분도 약간의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천정장선을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보완해야겠습니다. 1, 2층의 외벽면 쪽에 기밀 방습지를 시공합니다. 기밀 방습지 에어가드 SD5를 1, 2층 외벽면과 1층 위 다락의 천정 쪽에 시공합니다. 이로써 주택의 외벽면 쪽으로는 기밀 방습지가 빠짐없이 시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층부터 합판을 시공합니다. 합판을 하단부부터 주택의 벽면을 따라 빙 둘러 시공합니다. 타카로 벽면에서 버틸 정도만 고정시킵니다. 어차피 다음 공정인 석고보드를 시공하면서 빗으로 고정될 것이니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벽골조 기둥들의 위치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방법은 상하단의 천정과 바닥으로부터 합판을 약간 띄우거나 바닥과 천정의 기둥 위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판을 시공한 후 먹줄을 먹이거나 천정 높이만큼의 기준대를 가지고 선을 쭉쭉 그어놔 주면 석고보드를 피스못으로 골조에 붙여가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어김없이 텃밭 농사를 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작년에 갖고 왔던 텃밭에 고랑과 두둑을 만드는데 돌이 또 나옵니다. 분명 강원도의 땅에서는 돌이 새끼를 치는 게 분명합니다. 이 이름 모를 곤충의 짝짓기도 감사합니다. 인간에겐 불가능한 체입니다. 그러나 요놈들이 먹는 게 그렇게 열매를 기다리는 보리수 나뭇잎이라 일제 소탕 작전을 벌입니다. 다락의 천정 부분까지 합판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천정이고 벽이고 구조는 간단하게 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저런 천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인테리어 감각이나 기능은 아직 갖추지 못한 채 엉뚱한 짓을 벌입니다. 합판을 시공하는 이유는 내면에서 벽골조를 한 번 더 잡아주며 벽면 인테리어를 할 때 상당히 유용하고 석고보드만 시공 시에 충격 파손에 유리할 것 같았습니다. 메발톱꽃이 어느 사이 봉우리를 펼치고 있네요. 작년에 씨를 뿌려둔 것인데 올해 피어나네요.
얘들은 여러 해살이 식물인 것 같습니다. 2019년에도 어김없이 피었습니다. 주택 입구에 웬 차가 고랑에 박혀 있습니다. 어제 저녁 뭔가 우당탕하더니 저 모양입니다. 나중에 보니 음주였다는데 은근히 제가 신고했다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1층 위 다락에 문짝을 만듭니다. 주택을 개혁하면서 중요한 점으로 생각한 것은 방해 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그것은 미닫이로 할 것인가 여닫이로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혼자 만들기로 한 상태에서 선택은 무조건 미닫이였습니다. 방문, 화장실문, 다락문, 다용도실문, 계단문 모두 미닫이로 가는 것입니다. 일산에 있는 가게에서 미닫이용 철문을 구합니다. 삼각지붕에 맞춰야 하고 문짝의 넓이와 문을 열었을 때 출입구를 모두 확보해야 하며 닫았을 때 확실히 닫혀야 하는 거죠. 비닐하우스 앞에 평상을 만듭니다. 주택 외부에서 텃밭을 가꾸거나 하실 때 마땅히 쉴 만한 곳이 없어 철제 침대 프레임과 자투리 목재, OSB 등을 이용하여 간단히 지붕 있는 평상을 만들어 봅니다. 지붕에도 방수 시트를 깔고 안쪽 천장에는 레일 등도 달아봅니다. 바닥에는 의정부 아파트의 수거함에서 획득한 노란 장판을 깔아줍니다. 등을 기댈 수 있도록 3면을 막아주고 지붕 날개가 짧아 추가로 날개를 확장해준 후 주택 벽면을 칠하고 남은 오버커트 페인트를 2번 발라줍니다. 인제 방동주택에 들러 집터에 오르면 가지고 간 잡다한 물건들을 내려놓거나 비가 올 때면 술 한 병과 간단한 안주를 챙겨 들고 자리를 잡으면 그냥 무릉도원이네요. 보리수 나무에 열매가 열렸네요. 딱 한 개. 어떻게 저 큰 나무에 하나만 열릴 수가 있는지 12년 4월에 3,000원짜리 2년생 2번을 심었는데 통틀어 열매 하나로 올해를 마감하는군요. 드디어 마을 창고 옆 진입로의 모습이 갖춰집니다. 마을 창고라 공사기간 동안 불편함도 쉽게 표출하지 못하고 조심조심 다녔는데 어서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줄어든 자재 위에 앉아 맥주 한 잔의 여유도 부려봅니다.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공정의 막막함에 멍 때리고 있는 거겠죠. 천정의 합판 작업을 시작합니다. 1220 곱하기 2440 사이즈의 합판을 천정에 시공하는데 우선 옆 합판에 못을 2개 박아놓고 거기에 밀어 맞추어 두고 타카로 고정합니다. 벽면보다 적어도 2배는 힘이 듭니다. 석고보드도 많이 쌓여있군요. 저걸 다 없애야 하는데 거실의 자재들도 없애야 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 끝날 날이 오겠죠. 하향식 그릴을 만들어 봅니다. 이즈음 부대생활기술 네트워크 카페에서 가스통을 이용한 난로와 그릴, 화덕에 푹 빠져 있었죠. 가스통을 이용한 그릴인데 연기가 밑으로 빠져 연통으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아이들과 평상 앞에 하얀 그릴에 숯을 넣고 고기를 구워봅니다. 연기가 올라오지 않으면서 빨간 숯의 열기만 고기에 전달됩니다. 잘 만들었네요. 하얀 그릴에 도색을 하고 많은 인원이 빙 둘러서서 먹을 수 있도록 각 파이프 구조물도 계산해 봅니다. 집이나 지을 것이지 별 엉뚱한 짓거리 다 합니다. 타일 작업을 하기 위한 시멘트 작업을 합니다. 부엌과 현관의 타일 작업 전에 배수구로 경사를 주면서 시멘트로 미장을 합니다. 타일에 대한 폭풍 검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타일 가게에 들러 용도별로 주문을 넣습니다. 드럼통 2개로 소각로를 만들어 봅니다. 자그마하지만 뒷동산이 있어 불조심을 고려하면서 소각로를 만듭니다. 소각로는 최대 화력으로 신속히 태워버려야 하므로 그냥 깡통 난로가 최고입니다. 포장마차용 하얀 그릴을 만듭니다. 고기 한번 폼나게 구워 먹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날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여태 한 번 구워봤습니다. 왜냐? 숯 준비도 귀찮고 먹고 나면 치우는 것도 귀찮아서요. 역풍 방지기를 만듭니다. 아직 역풍은 없었지만 예방 차원으로 만들어 봅니다. 연통의 끝에 꽂아 놓으면 바람 따라 뱅뱅 돌아갑니다. 저 벼슬을 더 높여야 합니다. 연통에 딱 맞아 별도 고정은 패스합니다. 다음 편의 작업은 화장실 방수, 타일 시공, 양변기, 세면기 시공, 부엌 싱크대, 식탁 제작, 석고퍼티, 페인팅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6부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